없고요. 그냥 온도 차이예요. 예, 특히 야간 온도. 야간 온도가 낮으면 억제제 들쳐도 돼요. 예. 온도가 높으면 더 쳐야 되고요. 그다음 보면은 얘는 억제제 안 맞은 것, 맞아서도 약하게 맞은 것, 그다음 얘는 억제제를 세게 맞은 것. 아마 얘도 쳤을 거예요. 안 치고 육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잘 친 거고 얘는 좀 세게 친 거고. 그래서 육묘장에서도 억제제 치는 기술이 안 칠 수는 없고 나갈 때 풀리게 잘 해갖고 온 사람이 잘 육묘장 기술 좋은 거고 나갈 때까지 안 풀려 있는 거는 항상 육묘가 그런 것 같아요. 시키는 거 보면은 억제 많이 하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막 육묘장 영업하고. 작년에가 그랬어요. 억제제 너무 세게 쳐가지고 1, 2화방이 아예 날려버려가지고 예. 작년에는 막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 육묘장도 조금 종류가 있는데 어느 육묘장은 조금 세게 치는 데가 있고 어디가 저기 전라도 어디 쪽은 세게 치고 또 그런 데가 있어요. 유별나게 한 군데가 또. 근데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세게 친 걸 좀 좋아하시는 분도 1, 있어요. 2화방을 날려버리니까 예. 수확 시기가 이미 예. 늦어져 버리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 가격이 좋아버리니까 난리가 나고 수확을 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수확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억제제 맞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사례예요. 보시면 잎이 예. 넓어지지 않고 이렇게 얘 보면 이렇게 맞아요. 예. 채워지는데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버려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억제제를 세게 맞으면 이렇게 제 것도 이래요. 예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억제제를 치지 말라고 아니요 안 칠 수 안 칠 수는 없어요. 칠 수가 없죠. 안 칠 수는 없는데 그게 피해 안 나게 잘하는 게 기술인데 날씨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경우는 쳤는데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뭐 억제제 피해 딱 나온대요. 그냥. 함양 어디 700고지에서 육묘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천 어딘가요? 네. 거기도 막 전라남도에서 딸기 육묘 거기서 와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네. 하여튼 온도가 낮을수록 성장속도가 늦어지니까 더 억제제 덜 쳐도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억제제 더 많이 쳐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 그러니까 저기 춘천 정거장 이런데 여름 들어갈 거 되게 밀리잖아요. 거기 들어가 서로 들어가려고. 그 호반 육묘장 거기가 되게 좀 서늘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여름 거 많이 갖고 들어와요. 저거는 저기 에어 그거죠? 물 미스 쓰는 거죠? 그거요? 예. 아니, 교방. 아 교반기예요? 아 지금 위에서 끌어온 저거 식물 크면 끄셔야 돼요. 저거. 원래 저희 수직팬 같은 경우가 축구가 한 6m 돼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김제 스마트팜 저 갔는데요. 네. 거기는 서큘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버티컬 팬이라고 해서 수직 팬이라고 불러요. 수직 팬. 수직에서 쓰는데 수직 팬의 높이가 사실은 요것보다 더 높아야 돼요. 이게 한 6.5m까지 위로 올라가야 이제 심어리체에 해가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진짜 좋은지는 아직까지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는 6.5m짜리 이건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위치에 설치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는 근데 계속 습하다 보니까 네. 이거 습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걸리고 아,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축구가 낮은 온실은 수평 팬을 달고요. 높은 데는 수직 팬을 달는데 이게 축구가 좀 낮아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이 정도 온실에서는 수평 팬을 달아갖고 공조를 유동시키고 축구가 아주 높은 온실 같은 거 수직 팬이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축구가 6m 50 정도 돼야 수직 팬이 좋다고 그러고 그 전에는 수평 팬이 돌리라고 하는데 근데 낮은 곳에 설치했길래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검증은 좀 덜 된 거예요. 왜냐면 그 문헌상에 그러니까 외국 자료들 보면 6m 넘어갈 때 나르라고 돼 있거든요. 수직팬은. 그래서 나무가 생각좀 저기까지 갈 때는 이제 안정되고 네. 뭐 바로 치니까 네. 아우 이거 엄청 400, 500인데도 습하기는 엄청 습해요. 여기도 이제 뭐 본행지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좀 리스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아니, 앞으로 하실 때는 뭐냐면 무조건 웬만하면 그냥 날리세요. 저희 특히 외국인을 많이 쓰니까 그 저기 뭐 농장주분들이 이제 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단 왔을 때 일화방은 안 좋을 걸로 보고 그냥 다 쳐버리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어떤 거 따고 어떤 거 안 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일화방 따면 계속 편하다고 그냥. 예. 거의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름에 양문한 건. 못 따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시공해서 분명히 따면 좀 세력이 제 건 아는데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볼을 바로 이게 넣고 사람 욕심이
근데 화방이 그때 안 보시다 보면 과가 안 좋은데. 네. 안 나올 딱 때는 이렇게 까내지만 해도 이제 막상 빨리 팍 튀어나오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따는 게 맞았는데. 교수님 그러면 지금 예. 녹화를 해도 예. 세력이 붙을까 이거를 만약 1화방을 사실은 저 요만해지잖아요. 양분 다 빨아먹었어요. 아, 예, 요만큼 되는 큰 토마토 500원짜리 봐요. 근데 촉감 좀 있겠죠. 그래도 위에 화방을 달리는 게 위화방이요. 위에 새로 뽑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붙어서 됐어요. 이게 이렇게 피면은 이거 여기서 삭화돼버리면 얘 완전히 그냥 실내기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 거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죠. 날려버리세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거 볼 때는 그죠. 이거, 예, 이성적 판단. 이성적 판단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화방이 4개, 5개도 나오잖아요. 네. 분명히 이거 2개는 자르고 이렇게 끝을 마무리를 짓든가 2개를 네. 자르든가 해야 되는데 네. 쉽게 안 돼요. 이게. 자르라고는 저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게 하면 과일임이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네. 못 자르겠더라고요. 가쪽만 잘라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끝털이를 이렇게 달려요. 그렇게 자르줘요. 근데 원래 가쪽 자르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안쪽 것이 네. 세포가 커서 세포 그죠, 예. 개수가 과일도- 많아서 과일이 네. 커져가고요. 과일이 커요. 가쪽 자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요. 여기가 세포가 제일 많고 그다음 많고 그다음 많고 그다음 많아서 네. 안쪽 게 커질 확률이 높고 바깥쪽으로 작아질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자르라고요. 근데 더 어려워요. 일이 많아요.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일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거 단점이 있어요. 그게 좋은데 단점은 이제 일이 많다는 거죠. 역시 요만할 때 여기 만약에 4개 이렇게 펴 있으면 그냥 여기를 예. 서tov을 찔러도 돼요. 그냥. 근데 그게 한두 해야 말이지. 그죠? 아, 근데 확실히 그래야 붙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시키면은 애들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 또 이게 이 품종농으로는 사방에서 다시 또 이렇게 수확때 줄기가 또 나오는 그거 거잖아요. 이파리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세력이 센 놈들이 그렇고 이렇게 흐릴 때 영양 생장이 셀 때인데 문제가 지금 세력 안 좋다는 게 뭐냐면요. 흐린데 덥잖아요. 네. 그 영양 생장이면서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식인데 그러니까 세력이 약한데 생식 생장이다. 그건 쉬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영양인데 세력이 강하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생식 영양인데 세력이 약한 거 지금 이게 지금 장마철이에요. 네. 그게 제일 안 좋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장마철 종할 때 그래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러니까 왜냐면은 큰 농장들 다 그냥 요 오면 그냥 일화방 꺾어버려요. 그냥 특히 7, 8월 심는 건 다 갖고 가야 괜히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을 막 5명, 6명 쓰잖아요. 네. 외국인한테 이렇게 하라 할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서 다 잘라 하고 끝 하고서는 이제 그리고 지금 이거 예. 만약에 예. 이게 1화방이 필 때쯤 예. 이 하엽을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요 상태가 원래는 3화방 올라가면 1화방 밑으로 다 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잎이 너무 크게 작아서 굳이 안 잘라도 뭐 지금은 예. 아까 저 밑에 동 같은 게 좀 하여방 잘라야 돼 밑에요. 거기는 거기 또 예, 밑에 늦었어요. 밑에 자르셔야 돼. 1화방 밑으로. 예, 1화방 밑으로 다 훑으셔야 돼. 다 훑으셔야 돼. 그거 햇빛 안 들어와요 거기. 네. 거기가 왜 그러냐면 햇빛이 안 들어와서 지금 여기 햇빛 다 들어오거든요. 요 나무는 지금. 일단 입이 다 뚫어서 햇빛 다 통과합니다. 밑으로. 통과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오전에 순 돌리고 왔는데 통과 그냥 여기까지 바짝바짝 마르겠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이게 여기 억제제 많이 해요. 억제제도 억제되고 내 정수리는 것들이 또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이거 온도가 그 차방막을 해도 별 해도 근데요. 억제제 제품이 억제제 맞으면 뿌리도 발달해요. 이게 억제가 여기만 생장점이 아니라 뿌리도 생장점이거든요. 이 뿌리도 발달이 늦어요. 그래서 화방을 날리면 좀 더 회복이 빨리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양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광합성 양분이. 내가 질소인산 비료가 있는 게 아니라 광합성 산물이 남아야 돼요. 얘는 잎이 작아서 광합성도 조금 하는데. 해가 너무 안 뜨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저기는 제가 볼 저기는 적심하고 교수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좀 기다려봐 가고요. 그게 제일 좀 편할 것 같고요. 여기는 화방 날리시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억제제 좀 세게 받아갖고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냥 요 시기에 심는 건 무조건 화방 날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5, 6, 7, 8까지 그러니까
6, 7, 8까지 9월까지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5월까지는 안 날려도 돼요. 그때까지는 네. 좀 저온 게 밤에 야간에 추워갖고 네, 맞아요. 날려요. 떨어져요. 거의 다 묘가 그렇습니다. 40공, 50공에서 그 억제제 안 뿌리고 정상적으로 묘를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윤과장 이제 억제제 피해가 얼만큼 덜 나오게 하는 차이지. 근데 여기는 좀 세게 나와갖고 아마 묘 왔을 때 이만했을 것 같은데. 그죠, 한 3cm. 하여튼 150짜리로 예, 그렇죠. 했는데 한 이 정도 돼야 한 네. 뼘 됐어요. 네, 한 뼘이죠. 그러니까요. 꽃이 펴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꽃이 한 이만에 네. 한 달 꽃이 피려면 45일이 네. 걸리거든요. 꽃이 펴서 40일 만에 이만큼 큰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자가육무 해보면 아시죠? 그렇죠, 예. 30일 크면 벌써 이만큼 올라오는데. 네. 꽃이 펴서 왔어요, 지금. 네. 따고 심으신 거죠? 네? 안 따고 안 심으셨죠? 따고 네. 심으셨어요. 무조건 따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네. 아니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요.